자, 박정우의 스팟 12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예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 신설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뻔뻔하다 이런 지적과 그래도 이 법안은 간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옥중 성탄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청년들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까지 짚어보고요.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이거 어떤 파장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 지금 눌러주시고 본방사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 첫 순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신용한 지방시대위원장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박수로. 아니 저희가 네. 박수를 치다 보니까 또 누구는 안 치고 누구는 아, 안 치고 그런가요? 이러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저만 쳐주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시 충청남도 통합 주문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수도권 일극화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서울로 수도권. 단적으로 집값 문제, 아파트 가격 문제만 예를 들어 보면 지방에 가면 딴 나라 얘기예요. 전혀 사실상 그런 어떤 열기나 부동산 열풍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돼 있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약 6만 6천 명의 2030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와요. 네.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잠시 한 14만 명 정도의 수도권 인구가 줄은 적이 있어요. 자연 감소 말고. 그때 빼놓고는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48%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52%예요. 더 늘었습니다. 더 늘어났네요. 다 계속해서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네. 그런 정책을 폈는데도 더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 단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서울 수도권의 비용이 작년만 해도 41조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죠. 네. 지방은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 각종 생활 편익 이런 거에서 또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국토를 넓게 쓰자, 대한민국을 넓고 크게 쓰자.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5극 3특이라는 큰 틀에 네. 뭐 충청권, 부울경 이런 식으로 이제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을 나누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충청권 안에는 4개의 시도가 있습니다. 네. 충청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충북은 이제 지금 별개로 있죠. 세종도 별개로 이미 이제 특별자치시로 시작이 아예 애초부터 된 거죠. 네. 거기에 대전 충남이 1989년까지는 충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 직할시로 이제 대전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왔죠. 네. 89년에. 그러니까 약 36년 만에 그 분리됐던 충남이 다시 이제 대전 충남 특별 자치시로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전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계속 의지를 밝혔는데 네. 어제 또 대통령께서는 3단계 지금 쭉 그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대전 충남의 타운홀 할 때 그때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네. 어제 이제 대전, 충남, 충북의 의원들을 만나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아주 초강력 의지를 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시기에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 이 통합 시기 이 관련해서 빨라지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장 한 명만 뽑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통합을 네. 했을 때 만약에 통합이 지자체장 선거 이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각각 지자체장이 뽑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 자리 없어지는 걸 좋아하는 지자체는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왕 의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의 장들도 의지를 표명했고 네.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다 동의한다면 특별입법을 통해서 6월 3일 지자체 선거 전에 하자. 이게 네. 이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고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환영한다는 논평이 일단 나왔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 어제 논평을 뭐라고 냈냐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 갑작스레 제기된 의제가 아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난 이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고 관련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성일종 있네요. 의원이 이제 그 법을 발의를 했고요. 네. 계류 중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왔었고 예. 대통령께서 행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한 셈이잖아요. 다 불러서 의지를 강력히 그렇네요. 표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게 네, 안 될 사유가 장애물이 없어요. 없네요. 네네. 안 될 사유가 없네요. 이미 충청광역연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위원회처럼 TF가 만들어져서 움직여 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 문제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밌게도 기초 시군구의 통합 이런 건 있었잖아요. 기존에도 그렇죠. 청주 청원 통합 지금도 이제 전주와 완주 통합 움직임이 있고 하잖아요. 네. 기초 지자체에 대한 거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나 특별 자치시 이런 통합 이런 거는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 법에 명확한 절차는 없습니다. 즉 주민 투표로 할 거냐, 의회에서 각각의 지방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되는 거냐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네. 물론 속도를 내서 각 지방 의회 통과하고 주민 투표까지 한다 그러면 완벽히 정당성, 정통성이 확보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여야 그게 합의로. 아니더라도 예. 사실은 이제 각 장들이 합의하고 의회에서 통과하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 법의 통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명확한 법적인 절차는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라도 동의해줘서 감사드린다.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감사의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있는데 대전시장 출마할 사람들도 있었고 네. 뭐 충남지사 마찬가지고 글쎄요.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합치어지는 게 안 좋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정치권이 이제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자리 좀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만약 이게 있으니까. 통합되면 야 내가 그 유불리를 또 따지겠죠. 내가 유불리 인지도가 따지죠. 어떤데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지역만 A라는 지역만 인지도가 있는데 그럼 B 지역하고 했을 아하. 때 인구가 B 지역이 더 많으면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 예. 뭐 여러 이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거는 위치, 그 수부 도시라고 그러죠. 어디 하면 어디 왜 각각 도에 보면 도청 소재지가 있잖아요. 네. 시청 소재지. 요런 거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부결되는 사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GRDP나 각종 이제 재정 지원, 행재정 지원에 있어서 네. 그 지역 소득이나 이런 게 격차가 크잖아요. 그에 따라서 혜택 격차가 크잖아요. 어디는 기본 소득을 얼마를 주는데 어디는 뭐 훨씬 현격히 작았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똑같이 하면 우리는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론으로 가면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왕 총론에서 큰 틀로 장기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전국 최초 5극 3특의 어떤 광역화, 초광역화, 권역별 지원 이런 거에서 모범 사례로 그렇네요. 천명을 하셨으니 예. 이참에 이제 대전, 충남 일부씩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득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렇다 그러면 아주 대승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취할 건 취하면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5극 3특 그 이제 첫 발걸음을 실질적으로 떼고 있다 이런 이에 생각이 대해서 들어서 이제 주요하게 심의 의결을 하는 네. 데가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네네. 이 사안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여야가 모두 환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냈다. 하나 이런 생각이 맺으면 듭니다. 이게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도로, 교통,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지금 행정이 분리돼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잘게 쪼갠 건 1920년도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치면서 행정의 비율만 제거해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거를 요즘은 모바일 시대라 다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잉돼 있는 또는 중복돼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만 줄여도 실질적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엄청나게 크다. 네. 그리고 지역 경쟁력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전에 이제 통과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 정부가 그게 탄생한다.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 GRDP가 197조 정도 되거든요. 네. 역시나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음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 그러네요. 특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관봉권 특검에서 한국은행 발권국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라고 안 하고 수색이라고 수색 하는 이유가 영장? 있죠. 예. 예, 자발적 협조 아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수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관봉거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임의로 부르는 말이 돼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일련 번호가 우리 오픈된 사진에 보면 뭐 157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떤 그 돌아다니는 SNS에 보면 또 숫자가 찍힌 것도 있는데 그건 누가 이제 장난처럼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 그 처음에 발행할 때 나간 그 네. 사람은 알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네꾸마오님께서 지금 속보로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이 어제 성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그 한번 좀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잘 안 보이네요. 제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뭐라고 돼 있나요? 잘 안 보이네요. 도덕이 아닙니다라고 돼 있고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청년을 향해서 예.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지를 네네. 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저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두 번째 줄이죠. 지금 보이는 거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런데 우리가 자, 이채혁명 응원봉을 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했잖아요. 잘했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대로 반사하고 반사해주고 반사. 싶습니다. 자, 야. 첫 번째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청년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졌다고 네. 청년하면 그저 글 중에 보면 뭐 자녀가 없어서 뭐 청년에 대한 게 뭐 그래요, 더 크고 맞아요. 뭐 다음 세대의 뭐 주인공이고 막 아름다운 미사역구를 나열을 해놨죠. 네. 평상시에 그렇게 하죠. 대통령 할 때. 그때 뭐 청년들 모아서 술 먹고 이런 건 아는데 뭐 이런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없어. 이런 따뜻한 메시지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또 두 번째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사랑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그러면 네.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그 사고와 네. 성경적인 그런 어떤 뭐 자애, 사랑 이런 그걸 것들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실천해야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죠. 네. 엊그제 법정에 출석해서 어제, 군인들한테 사과하는데 뭡니까? 개사과죠. 개사과. 개사과입니다. 왜 개사과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 죄송하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국민에게 죄송하고 만약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 명령에 따른 사람들이라 안타깝다라고 그랬죠. 내 명령에 따라서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에게 중형을 선고해 주시고 네. 저분들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 그래서 지금 저 편지도 완전히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다.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법정에 매일 나오면서 네. 옥중 정치를 시전하고 있다. 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뭐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습니다. 또 옥중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옥중 정치의 그 예? 근본은 뭐겠어요? 희망이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나와서 뭐를 해보겠다는 저 싹을 잘라줘야 됩니다. 어떻게 자릅니까? 강력하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직연 재판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런 행위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존의 재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누구죠? 그 재판장 이진관 이진관 재판장 네. 식으로 했으면 저런 편지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성경 구절 뭐 운용해 가지고 로마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던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네. 구절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왜안 요즘 지켜요? 이상하게 그쪽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제가
대선 기간 내내 본중에 성경을 인용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내란 이후에 네. 유독 저쪽 분들 뭐 윤석열, 김건희 포함해서 또 국민의힘 사람들도 성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보다 주술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이 사과도 그렇고 이 옥중 메시지, 성탄 메시지도 그렇고 이건 그냥 개사가 같은 느낌 그걸 가질 수밖에 없다.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변한 게 없네요. 예, 본질은 자꾸 변하지 이제 않았다. 시련과 고난을 뭐 견딘다 뭐 음. 그게 이제 미래를 뭐 담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던데 네. 시련과 고난을 국민이 줬습니까? 음. 우리 국민이 윤석열에게 시련과 고난을 줬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지경인데. 이게 이제 성경을 저도 군에 있을 때 성경을 사독인가 하고 뭐 했어요. 그러세요? 뭐 한때는 신학대학원을 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학책이나 역사책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됐던 건데 예. 지금 보면 성경을 진짜 진정성 있게 많이 읽었다 그러면 점점점 뭘로 가요? 모든 게 메아culpa, 내 탓이요. 하면서 그렇죠. 자기 성찰적으로 가고 자꾸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감옥에 거울이 없나? 안 비춰보나? 그런데 자꾸 여전히 남 탓이고 저기에 전제가 뭐예요? 남들이 나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우리가 이 고통을 잘 이겨내서 다음에 복수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수를 꿈꾸는 여전히 남 탓이오죠. 네. 진짜 자기 탓이라 그러면 정말 죄송하다부터 나오고 나머지가 돼야 되는데 네. 저들이 죄송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특정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죄송하다 이런 거잖아요. 출발 자체가. 온 국민에 대한 미안함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건 넓게 보면 국민의힘까지로 계속 같이 가서 음.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벌어지는 많은 혼란상들도 그 연속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그게 파벌 싸움처럼 지금 이제 한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목도를 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봐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장해찬 또 김민수 두 사람을 양옆에 세워가지고 네. 자신의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4개 파벌로 아주 복잡해졌어요. 4개 파벌. 4개인가요 이제는? 장동혁파에 예. TK 원래 그 본류파들 있잖아요. 언더찐 뭐 윤한용 이런. 씨가 이제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네. 윤한용 의원이. 그다음에 한동훈파. 예.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비껴놨다가 밀려났다가 뭐 오세훈, 안철수 또 이준석을 포함한 이제 저쪽에 개혁 연결돼 있는 듯한 이렇게 사람들. 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장과 한동훈파 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합종연행이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요. 이게 복잡해요. 그럼 요건 현상이잖아요. 물 예. 위에 수면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수면 아래에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자기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근본적 가치 철학 베이스가 탄탄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극으로 점점 우양으로 가고 한동훈 씨 측은 우측인지 좌측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내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 또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애매하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근본적인 가치 베이스가 없는 가운데서 수면 위에 아무리 싸워도 그건 다 사상 누각이다. 어떻게 합종연행을 하고 뭉쳤다 흩어져도 네. 결국은 또 무너진다. 그러니 지금 쾌재를 부르는 몇 분이 있을 거예요. 김종인 박사를 포함하여. 내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몸풀고 이제 있는 거. 저 체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네. 결국은 저 당은 이제 당명을 바꾼다 그랬는데 비대위당으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비대위다. 예, 비대위당. 당명을. 당명을 왜냐하면 비대위의 비대위당.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명을 뭘로 바꿀지 궁금했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은 비대위당으로. 왜냐하면 뭐 거의 상시적 비대위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요. 이게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너무나 복잡한데 결국 장동혁, 윤어게인 세력이 끝까지 버티려는 것 같고 아마 그걸 또 힘을 실어주려고 윤석열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당원들을 결집시키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윤핵인 세력도 그것도 허상이라고 보여지는 허상이에요? 게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네. 장동혁 체제에서 지방선거에 진다, 당신으로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오지 마라
2018년에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가려고 그러면 대표를 오지 말라 그러고 지역의 후보들이 막 도망 다녀요. 대표가 오는 일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녀요. 네. 그런 현상이 2018년에 있었는데 다시 어게인이 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만약에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수도권 선거 특히 네. 장동혁 대표가 온다면 바로 윤석열이 떠오르니까. 그리고 오지 12월 마세요, 1월이 이렇게. 지나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예. 중도에 소구하기에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까지는 무오토막처럼 극우로 갔다가 어느 날부터는 다시 또 중도에 소구하고 이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죠. 예. 자, 이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김문수 이제 한동훈 러브샷 한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고 기괴하다. 정계 은퇴 러브샷이다. 이렇게 또 장동혁 대표 어떻게 보면 뭐 친위 조직 뭐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 장해찬, 네, 김민수 네. 두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겨냥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근데 과연 그들이 그 정도 전쟁을 할 러브샷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나왔어요. 이거 좀 보기 좀 힘드네요. 네, 네, 네. 예, 장해찬 이 부원장이 기이하고 기괴하다라는 표현했는데 저 사진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저 사진만 봐도 참 한동훈 전 대표 배려해서 좀 허리를 숙이든지 하시지. 저 까치발두고 저기 마치 딸려가서 건배하는 것처럼 저 정도 키 차이는 아닐 텐데. 신발을 벗고 러브샷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말이야 이게 모양이 꼭 70 넘은 어르신께서 네. 딸려가면서 참 힘겹게 러브샷 힘겨운 하듯이 느낌이 좀 난다. 사진 볼 때는 딱 느낌이 그렇게 오잖아요. 저거는 제로 콜라입니까 아니면 소주입니까? 그렇구나. 색깔이 약간 술 안 먹는다 그랬죠. 예, 제로 콜라 느낌은 아니고. 탄산수일 수도 있고. 뭐. 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그 정치인들은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음. 적의 적은 나의 동지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기도 하고 적의 적이 또 동지가 되기도 하고 음. 딱 그 국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이 일치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보면 아마 그 약간 극우 가까이 가는 이런 면에서 일부 일치하는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하여튼 뭐 정치 지향점이나 살아온 인생 궤적 이런 게 거의 통일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상으로 이합집산하는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현상으로 이합집산하는 거 중에 길게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마 저것도 결국 필요해서 하는 걸 텐데 네. 좋습니다. 뭐 장동혁 체제에 대응해서 살으려니까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들 다 양쪽에서 예. 이쪽도 현상 이쪽도 현상이라서 아마 승자는 없을 겁니다. 양측이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의 합과 장동영의 합이 싸웠을 때 승자는 없다. 승자는 없다. 예, 둘 다 루저가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이제 지면서 어부지리로 누가 그러면은 이 세력을 또 가져갈까 이런 네, 생각도 그 드는데. 다음에 아마 세력은 결국 TK의 본류들은 윤한용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호영. 세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분들은 지방선거 걱정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 지역에서는 누가 나오든? 이러든 저러든 별로 네. 걱정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남의 나라 일처럼 또 보는 게 많고 그런데 여기서 몸달아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또 유정복 그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네. 이제 또 강력히 내잖아요. 그들은 몸달아요. 그들은 서울 수도권은 아니, 지금 그럼요. 뭐 다르죠, 완전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위너는 우리 국민이 될 거예요. 그래요. 네, 뭐 이제 그들은 위너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당 해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재판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면 김기현 전 대표가 로저 비비의 이제 가방 이걸 뭐 직접 이제 줬다. 그리고 이 가방산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 확인이 됐다. 출석 요구를 하는데 계속 이제 거절하고 있어요. 김기현 네. 전 대표는. 16일 날 돈이 빠져나가고 네. 17일 날 부인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가고 이런 동선이 다 파악되잖아요. 카드 쓴 내역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그럼 예.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그 가방을 사서 김기현한테 전달을 하고 네. 김기현 이제 배우자가 부인이 네. 그런 걸 머리 그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예.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김기현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그때 준 거 아니냐라는 네, 네. 의심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이 부인이냐 김기현 당사자냐잖아요. 네. 법에 있어서 부인이 했을 때는 이제 뭐 처벌이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김기현 씨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면에서는 딱 용코로 걸렸다. 예를 들어 부인이 카드로 결제를 했다든지 부인이 연금으로 뭘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다른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주장한 거죠. 자기는 몰랐다. 네. 부인이 알아서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결제를 했던 본인이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 이게 이제 부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마치 뭐 사인 간에 그 공직 안 맡은 사람들 간의 감사 인사로 뭐 그 정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뭐 그 정도 감사 인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가격도 보니까 260만 원 정도 되는 네. 가방이었고 또 이 계좌 빠져나온 거 보니까 김기현 계좌고 네. 또 김기현 이 전 대표가 준 걸로 의심이 되고 네. 이런 김기현 전 대표가 결국에는 이 수사 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뭐 CCTV로 해서 뭐 추적하거나 이렇게는 못하지만 네. 결국 수사라는 게 100%는 없는 것이고 모든 정황은 김기현 씨 부인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을 가리키고 있다. 예. 그래요.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국회까지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김건희 특검에서 결론 못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경찰에 이첩해서 바로 또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이 지금 보면 이제 28일 날 끝나잖아요. 진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막판에 아주 급 피치를 지금 올리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창수 지검장을 소환한다든지 뭐 맞아요. 다음 주 있잖아요. 월요일에 소환합니다. 네, 진작에 더 그랬으면 좀 더 국민들이 믿고 카타르시스처럼 느끼고 박수도 치고 더 했을 텐데 네.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많이 축적을 해놓고 넘길 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 끝까지 힘을 내길 바란다. 특검 조사 끝까지 피치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네. 행정통합도 토론회가 있기 네,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엊그제 사실은 내란 특검 발표를 보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아, 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잡범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백 받고 뭐 받고 선물 네, 받고 잡범화. 그게 그들이 원하는 목표 아니었냐. 네. 김건희 씨 측이 그런 게 이제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 김건희 특검은 마지막 급비치를 올려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해놓고 나중에 종합 특검을 할지 아니면 특별수사본부 체제로 할지 지금 당에서 여러 논의가 있으니까 네.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많은 그 수사를 마지막에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